예, 지금부터는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좀 뒤인가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을 때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내심 그 전망이 좀 틀리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 역대급이죠. 예. 그 지금 뭐 전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3%라고 그 마이너스 때문에 놀라는데 예. 사실은 일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지난 분기 4분기가 1.0%였기 때문에 예. 그 때문에 조금 내려가는 게 있어서 예. 전분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 그래서 전년 동기비로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동행지수가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오는데 나오겠죠. 12개월 연속, 예. 설비투자 4분기 연속, 건설투자 4분기 연속, 예. 그다음에 수출 5개월 연속, 이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경기는 이게 지난 분기보다 나쁜 게 아니고 예. 1년 이상 된 거다. 그리고 예.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번에 1.8% 성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8% 성장 중에서 예. 2.2%가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예. 수입이 줄어서 2.2%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 수입이 준 것을 빼면 마이너스다 지금. 예. 그런 관점에서 이 수입이 줄어서 성장이 2.2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한 20년을 놓고 보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수입이 줄었다. 제 살을 깎아 먹고 지금 겨우 1.8% 성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뭐 특히 아주 수치가 크게 악화된 게 설비 투자 문제인데 이게 지금 외환 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이건 아무래도 기업들이 투자할 의욕이 없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업의 이제 그 사기 때문이라고만 하면 예. 뭐 정권이 바뀌거나 예. 뭐 또 사기를 진작시키면 설비 투자가 살아날 여지가 있겠지만 예. 문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거죠. 지금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4분기 이상 마이너스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기 문제도 있지만 네. 한국 경제의 특히 제조업에 대한 기업의 전망이 예. 매우 어둡다. 그래서 국내는 설비 투자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작년에 나가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설비 투자의 그 부진 문제는 이게 사기의 문제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예. 어려운 문제다. 정부가 그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조업 분야의 뭐 소위 이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계속 줄어들죠. 밖에 없겠죠. 오늘 그 통계청에서 또 나온 그 통계를 보면 작년 통계입니다만 이거는 가구당 월 평균 실질 소비 지출이 그 전년보다 2.2% 줄었다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실질 그렇습니다. 소비 지출이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명목 그 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요. 예.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주출이 죽었는데 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대형마트가 굉장히 지금 매출이 전년 동비로 지금 14% 가까이 줄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소매점들이 지금 한 5% 정도 예.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줄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위 전문 매장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은 안경점이나 화장품점이나 아니면 휴대폰 가게 같은 이 전문 소매품점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5% 이상 줄거든요. 이게 아까 우리가 뉴스에서도 잠깐 주 박사가 이야기하셨지만 정부가 지금 그 소득 분배 차원에서 돈을 주는데 예. 이게 대형마트로 안 가고 네. 전문 소비로 안 가고 예. 소비가 계속해서 죽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5 내지 2.6% 성장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하반기 되면 지금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 금리 상승의 효과라든지 유럽 경제 침체라든지 지금 곳곳에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 수출은 더 안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그런 지출 정책으로는 내수가 안 살아날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분기가 무섭게 성장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2%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정부 전망보다는 상당히 차이를 크게 보시는데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지금 어제 또 추경 예산안을 이제 정부가 의결을 했고 또 뭐 적자 국채도 발행했다 그러는데 재정은 지금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국가 부채 차원에서 보면 뭐 GDP 한 35% 안짝이니까 돈을 덜 쓸 수 있는 여지는 뭐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쓰면 경기가 살아난다? 아니라는 거죠. 설비 투자가 안 살아나고 수출이 안 살아나고 지금 내수가 안 살아나는데 그동안에 써왔던 그런 어떤 뭐 그 추경과 같은 방법으로 지금 벌써 세 번째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어떤 처방이 달라야 되고 정책을 하는 분들의 근본적인 시각이 달라야 되고 근데 지금 바람직하기는 정부는 이게 상당히 재정을 확장시키는 정책 여기에 좀 주력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환율을 우리가 너무 지금 등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을 올려줘서 수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가격 면에서 유리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산 현장에 장비들이 굉장히 노후가 돼 있어요. 이걸 빨리 최신식 생산성 높은 그런 설비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에 계신 분들을 유럽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좀 6개월, 1년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쪽에 최첨단 기업이 어떻게 제조업을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시급한데 그런 쪽은 전혀 이제 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 보조금 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경제는 안 살아나고 설비 투자는 안 살아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뭐 소위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나 이제 임금 주도 성장을 좀 재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신세돈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